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뿅수학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이번에 이제 수학2 단원에 들어와서 그 수학2의 첫 단원인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이제 단원에 수학2 단원에 들어오면요, 그 새로운 개념이 많이 처음 접하는 개념이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기존에 있던 개념이랑 연결 짓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개념이니까 그냥 편하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그 용어 설명부터 먼저 좀 하고 갈게요. 일단은 자, 극한이라는 용어가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 함수 fx에서 x가 a가 아닌 x가 a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값이, 즉 함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때 그 fx는 알파라는 값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알파를 fx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자, fx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때 요 지점에 이제 x값이 a라고 하고, 그때 함수값, 즉 fa 값이죠, 얘를 이제 알파라고 한다고 하면, 자, 우리 x가 a 값에 a는 아닌데 a를 향해 한없이 가까이 이렇게 다가갈 때 우리 함수 값은 어딜 향해 다가가는지 살펴보면 요렇게 함수 값은, 즉 y 값은 알파라는 값을 향해 다가간다는 겁니다. 이때 이러한 녀석을 우리 이런 함수가 어떤 알파라는 값을 향해 다가갈 때 우리 함수 값은 알파로 수렴한다, 우리 fx의 극한값은 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x가 a를 향해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걸 x 화살표 a 이렇게 쓰고, 자, 그때 fx가 다가가는 값, 함수 값이 다가가는 값을 fx 화살표 알파, 또는 보통 이제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리미트, 극한이라는 녀석의 이제 영어입니다. 리미트에서 앞글자 lim을 따서 리미트 x가 a를 향해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fx 값은, fx가 다가가는 값은 알파이다, 이렇게요.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함수 fx가 이제 요처럼 생겼으면 알파로 다가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x축이 있고 요렇게 함수가 중간에 끊어져 있는 함수인가 봐요. 요렇게요. 그리고 요때의 x값을 a라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런 함수 fx에 대해서는 x가 a를 향해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데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고 왼쪽에서 a를 향해 다가오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잖아요. 자, 만약에 왼쪽에서 x가 a를 향해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함수값은 요 지점을 향해 다가가겠죠? 요 값을 향해 다가갈 거야. 근데 x가 a보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올 때는 함수값이 여기를 향해 다가갈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때 함수는 이때의 값을 향해 다가갑니까? 아니면 이 점을 향해 다가갑니까? 라고 말하기가 애매하죠. 자, 그래서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의 경우를 나눠놨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함수 fx가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a를 향해 한없이 가까워질 때, 즉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a보다 오른쪽에서 a 값을 향해 다가갈 때 그때 fx의 극한값을 리미트 x가 a보다 좀 큰 쪽에서 다가옵니다 라는 뜻에서 a의 옆에다가 플러스 기로 쓰고요, fx 값을 알파로 간다, 이렇게 씁니다. 이때 알파를 x가 a로 갈 때 우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반면에 함수 fx가 a보다 작은 값을 향해 가지면서 a를 향해 다가올 때, 즉 요런 녀석일 경우에는 fx가 이렇게 다가올 때 요때의 함수 값을요, 자, 리미트 x가 a보다 좀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다가올 때 fx 알파로 갑니다 라고 하고, 그때 그 극한값을 좌극한, 왼쪽에서 오는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통 이런 식으로 함수의 우극한 값과, 이 함수처럼요, 얘가 우극한 값이죠. 우극한 값과 여기도 올 때는 얘가 좌극한 값이죠. 좌극한 값이 서로 다를 때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다 일 때는 좌극한이죠. 죄송합니다. 좌극한. 자, 이때 우리 fx는
x 이꼴 a에서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fx가 x 이꼴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 자,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존재할 조건은 그 함수의 a에서의 우극한값과 글씨가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써요.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이 단원의 메인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함수의 수렴에 대해서 했어요. 즉 리미트 x가 a를 향해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그 함수가 다가가는 값이 어떤 실수 알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때 우리 함수 fx는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물론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당연히 수렴하지 않는 거겠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극한과 좌극한은 각각은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함수의 발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수 fx가 x가 a를 향해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또는 한없이 작은 쪽으로 커지는 음수인 경우,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경우, 즉 그때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리미트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fx는 무한대로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게 메비우스 띠처럼 팔자를 누워가지고 쓰고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기호는 마이너스하고 무한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함수가 y는 절대값 x분의 1 같은 함수 있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y축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가 y는 절대값 x분의 1 함수겠죠. 자, 이때 이 함수는 x가 0을 향해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그 함수값은 한없이 커지죠. y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함수니까. 자, 이런 함수 fx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x가 0을 향해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그때 함수값은 한없이 커집니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함수의 발산. 자, 함수가 발산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 극한이라는 것에 대해 정의를 내렸으니까 극한값을 구하는 그 연습을 할 건데요. 자,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x가 a를 향해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의 극한값이 각각 이렇게 알파랑 베타로 존재를 하나 봐요. 즉 두 함수 모두 수렴할 때 자,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입니다.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 자, 각각의 함수가 수렴할 때에는 수렴하는 함수에다가 실수배를 하더라도 앞에다 이제 실수를 빼서 k 곱하기 알파로 수렴을 할 거고요. 실수 k는 리미트 기호 바깥으로 극한 기호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다가 첫 번째 성질이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죄송하지만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증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fx와 gx 즉 두 개의 함수를 각각을 따로따로 놓고 봤을 때 각각이 수렴한다면 그 두 개의 함수를 더하거나 빼 또는 곱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렴한다. 자, 각각 알파로 베타로 수렴하니까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알파로 베타로 수렴하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쓸 수 있고요. 자,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함수가 gx분의 fx 있을 때 얘는 베타로 가고 얘는 알파로 가니까 따로따로 극한을 취해보면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하겠죠. 단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자, gx가 0이 아니다. 그리고 극한값도 0이 아니다. 라는 두 개의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내용하고 6번 내용은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문제 같이 풀 수 있을 거거든요. 자, 첫 번째, 극한값의 계산입니다.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fx가 다항함수란, 자, 다항함수라는 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함수처럼 이렇게 끊어져 있는 함수 있잖아요. 세상에는 이렇게 끊어져 있는 함수도 되게 많이 존재를 하지만,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끊어져 있는 점이 없잖아요.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끊어져 있는 점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함수의 극한값은 그때 함수값으로 수렴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연속인 함수는 x가 이렇게 다가갈 때, 이렇게 다가갈 때나 이 지점에 함수값으로 다가간다, 이겁니다. 자, fx가 분수함수고 fa의 분모가 0이 아니라면, 자,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3번. 자, fx가 양수일 때 이제 루트 기호가 있다, 근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 근호도 역시 리미트 기호 바깥으로 빼서 생각할 수 있다입니다. 자,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수렴과 발산, 그리고 극한값의 계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1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더하기 2x-8인데 딱 보니까 일단 분자가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죠. x-2분의 x-2, 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자, 분명히 우리 극한은 이제 정의가 어떻게 들었었냐면 2가 아닌 x가 2를 향해 하나씩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즉 x는 절대로 2는 아닌 값이니까 이렇게 약분을 쳐도 괜찮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죠? 다항함수가 됐죠.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가 2를 향해 다가가는 극한은 x 플러스 4가 x가 2일 때 함수값이랑 같다. 즉 x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으면 나오는 함수값이 곧 극한값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분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밑에 분모를 보니까 이쁘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갈 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x 플러스 1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간다는 거는 마이너스 1은 일단 아니라는 뜻이니까 약분을 함부로 쳐도 괜찮고, 마이너스 1로 보내면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 녀석도 한번 풀어볼까요? 3번.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1번.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져갈 때 2의 x승이라는 함수는 어디로 다가갈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분명히 수학 1에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공부한 바가 있죠. 지수함수는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요렇게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런 증가하는 함수가 2의 x승이라는 녀석의 그래프였어요. 자, 이때 이 함수의 x가 무한히 커져나갈 때 함수값은 어떻게 될까요? y값은 x값 따라 x값이 무한히 커지면 y값도 무한히 커지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2번. 리미트 x가 1을 향해 다가갈 때 x-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의 극한값을 좀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함수도 한번 그려보면요. 이 함수도 그려보면, 자, 여기다 그릴게요.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x-1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면 모든 값이 다 양수겠지만 여기 다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모든 값이 다 음수인 요런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요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x는 x가 1직선이 될 거고, 그죠? 정근선이 될 거고, x가 1을 향해 이렇게 다가갈 때 함수값은, 아이고, 이게 미끄러졌네요. 죄송합니다. 함수가 한없이 작아지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 함수값이요. 그죠? 자, 3번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직선을 또 x축, y축, 빨간색이네. 일단 그려볼게요. 자, 정근선이 누구냐면, 정근선이, x축을 정근선으로 할 거고요. 그죠? 아이고, 이게 안 지워지네. 지우고 싶은데, 자, 지웠다. 자, 정근선을 x축을 정근선으로 하고, 그리고 x는 2라는 선을 또 정근선으로 하는 유리함수죠. 요렇게 생겨먹은 유리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x가 이제 2를 향해 다가갈 때 이 함수가 어디로 가는지 가만 봤더니, 자, 이보다 작은 쪽에서 이루어올 때랑 큰 쪽에서 이루어올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큰 쪽에서 이루어올 때는 함수가 어떻게 엄청나게 커지지, 작은 쪽에서 올 때는 어떻게 함수가 엄청나게 작아지지. 즉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다르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극한 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다.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2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의 극한을 조사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는 그릴 수 있을까요? 그릴 수 있죠. 자, x분의 절대값 x라는 녀석은요, 저희가 이렇게 나눠 생각해도 괜찮잖아요. 일단 x가 0일 때는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x가 0보다 큰 범위와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 나눠 생각을 해보면 x가 0보다 클 때는 얘가 다 양수니까 그냥 나와. 그럼 짝짝 약분하면 1이 되겠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짝짝 지우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x가 0일 때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했을 때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1이라는 상수함수인 거예요. 여기가 1 지점이라고 치면 하얀색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지점이라고 치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다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상수함수예요. 자, 그럼 봐볼까요? x가 0을 향해 다가가는데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는 분명히 함수가 1이라는 값을 향해 다가가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향해 다가가죠. 자,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좀 더 풀어볼게요. 4번. 자,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함수의 극한값인데, 자, 따로따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따로따로는 모르더라도 한꺼번에 그려진 함수의 그래프는 못 그리더라도 어쨌든 다항함수라는 걸 알죠? 그래서 x가 2로 갈 때 그냥 함수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4 곱하기 어떻게 돼요? 4 마이너스 4 더하기 4니까 4, 4, 16 이렇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2번. 자, 분수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얘 따로따로 보면 얘도 수렴하고 다항함수니까 얘도 다항함수니까 수렴하겠지? 자, 그래서 분모는 마이너스 6으로 수렴할 거고, 자, 분자는 다항함수인데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더하기 3이니까 3으로 가겠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그죠? 응. 자, 3번. 자, 근호가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호는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그랬어요. 안에 있는 함수 다항함수니까, x가 1로 갈 때, 그냥 루트 1로 간다, 즉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으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부터가 사실 이제 본격적인 극한 문제인데요. 자, 극한값의 계산. 아유, 왜 이래. 자, 극한값의 계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들은 어떤 함수 fx가 있고 gx라는 함수를 이제 두 개의 함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는데 각각의 함수의 극한값을 봤을 때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 즉 얘도 어떤 실수 알파로 다가가고 얘는 어떤 실수 베타로 다가간다고 치면 그거에 대한 극한값의 계산은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이 친구의 함수값과 이 친구의 함수값으로 계산을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식으로 나눌 때는 얘가 0이 아닌 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됐었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함수가 발산하는 함수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야. 또는 얘가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랬는데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그런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fx가 x가 a로 갈 때 얘가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쳐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fx 더하기 gx인데 gx는 어떤 상수 베타로 수렴한다고 쳐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발산하는 거에다가 수렴하는 거 어떤 상수, 조그만 상수 더해봐야 어차피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는 얘도 발산하고 얘도 발산하는데 발산하는 함수끼리 이렇게 곱해졌다고 쳐봐. 그럼 엄청나게 큰 수에다가 엄청나게 큰 수를 곱했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또 엄청나게 큰 수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지. 자,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자, 문제가 되는 내용은 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0분의 0꼴의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극한, 0 곱하기 무한대꼴의 극한.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문제가 좀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한테 주어지는 문제는 이제 네 가지 형태의 극한 문제가 많이 주어질 건데, 자, 뭔 뜻이냐?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gx분의 fx라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따로따로 관찰을 해봤더니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즉 0분의 0이 되는데 0분의 0은 우리 수학에서 사실 정의 내리지가 않죠. 0끼리 약분 칠 수도 없는 거고 1이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죠. 자, 이런 형태의 극한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좀 볼 거고, 또 이런 거예요. 리미트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gx분의 fx가 이제 어떻게 함수가 다는지 관찰을 해봤더니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도 무한대로 발산해요.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을 따로따로 봤더니 이렇게 된 거야. 자, 선생님 그럼 무한대랑 무한대 기호 약분하면 1 아닌가? 아니에요. 얘도 우리가 어떤 숫자가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에 함부로 약분을 칠 수가 없거든요.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형태의 식의 극한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 여러분. 자, 이번에 첫 번째 0분의 0꼴의 극한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0분의 0꼴의 극한을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식식 한번 봐볼까요? 리미트 x가 1을 향해 다가갈 때 x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x를 로 보내봤더니 0으로 가죠. 얘도 0이라는 값을 향해 다가가겠죠. 그 0분의 0꼴의 극한이란 말이야. 자, 이래서 0분의 0꼴의 극한을 우리가 언제나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해주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자, 분명히 우리 극한에서 x가 1을 향해 다가가는 거라면 x가 절대 1이 아니라는 가정이 있는 거죠. x가 절대 1은 아니니까 x-0이 아니니까 약분을 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럴 때 너분의 너의 극한은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0으로 가는 인수들이 다 약분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거든요. 0으로 가는 인수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약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x가 0으로 갈 때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로 묶어주면 얘는 3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도 x로 묶어주면 x-4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xx 약분 치고 0으로 보내주면 2분의 마이너스 4만 남아서 답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0분의 0꼴에도 봐봐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분명히 0으로 가죠. 자, 분자도 루트 0 더하기 1은 1일 거고 1 빼기 1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0으로 가죠. 자, 이런 식으로 0분의 0꼴인데 근호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유리화를 한 다음에 약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유리화를 해볼게요. 자, 꼭 분모에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분자에 루트가 있더라도 유리화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저 친구의 이제 켤레를 곱해주면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주는 거니까 요거 더하기 1은 이제 켤레 무리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얘는 켤레를 곱했으니까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x만 남겠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됩니다. 자, x를 이제 0으로 보내보자. x를 0으로 보내보면 루트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답은 2분의 1. 쉽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화를 해도 되고, 사실 무리수 범위로 인수분해를 해도 되는데, 저는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유리화. 자, 이 친구의 이제 켤레식이 누가 되냐면 세제곱근 루트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a-b를 어떤 걸 얘를 앞에 걸 세제곱을 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세제곱근 루트 x의 전체의 제곱, 그죠?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자, 이 친구를 이제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렇게 곱해 주십니다. x-17 이렇게요. 자, 얘가 그대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세제곱이니까 x-27 이렇게 되겠지? 야, 이렇게 약분이 되는구나. 야,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 27, 27, 27만 집어넣으면 답이 9 더하기 9 더하기 9에서 27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 0분의 0꼴의 극한은, 자, 인수분해해서 약분한다. 약분. 자, 근데 만약에 루트가 있으면 일단 먼저 유리화를 한 뒤에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7번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을 구해주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유형입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같이 봐볼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져갈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 무한히 커지죠. x가 무한히 커지니까 무한대 곱하 무한대 제곱이야 당연히 무한대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도 무한대로 가죠. 2x도 무한대로 가네.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더하기 어떤 상수죠. 그치만 여러분들 제곱은 무한대를 제곱했으니까 얘가 어때요? 얘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즉 한없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죠. 실제로 이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 이차 함수는 그죠? x가 무한히 커져갈 때 y 값도 무한히 커진다고 볼 수 있잖아. 얘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고민을 걱정할 거 없이 그냥 무한대분해 무한대 꼴이고. 사실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구만 따져서 보면 되는 거야? 최고차수만, 최고차항의 부호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최고차항만 봐주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이제 기본적인 풀이를 좀 알려드리면, 정석적인 풀이부터 좀 알려드리면, 자, 분모의 최고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입니다. 즉, 분모 지금 2차식이잖아요. 2차식에 이제 최고차항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자, 어떻게 되냐면, 얘는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2x니까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얘는 x제곱분의 1. 자, 통째 나눈 거야. 자, 얘도 나누면 2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x가 무한대로 커져갈 때 이제 극한은 따로따로 이제 살펴보면 x분의 2라는 값이 어디로 가죠? x가 무한히 커져갈 때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니까 0으로 가겠죠. 그죠? 엄청나게 큰 수분의 어떤 작은 수하면 0에 점점 가까워질 거 아니야. x분의 1 같은 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얘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볼게요. 뭐냐면 y는 x분의 1 그래프 있잖아요. y는 x분의 1 함수에서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에서 x가 무한히 커져갈 때 우리 y값이 즉 함수값이 어디로 가나 보면 함수값은 점점 x축이 한없이 가까이 다가와진다. 즉 함수값은 0에 다가와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져갈 때 x분의 1은 0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함수값은 0으로 수렴하고 있죠. 0이라는 값은 하나없이 다가가고 있죠. 여기다가 2배 해봐야 달라지는 거 있을까요? 3배 해봐야 달라지는 거 있을까요? 마이너스 4배 해봐야 달라지는 거 있을까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죠? 엄청나게 큰 수분에 이거는. 상수 앞으로 빼봐요. 어차피 0 곱하기 상수니까. 그시죠? 자, 그럼 다 이제 0으로 가니까 1분의 2에서 답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푸는 사람은 이제 없고 어떻게 푸는 거냐면 x가 무한대로 커져갈 때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고차항만 보면 돼요. 어차피 얘네들은 이 친구의 극한에 영향을 주지가 않아요. 요 함수의 증가하는 비율분의 요 함수의 증가하는 비율을 따지자는 건데, 여기는 1차항이랑 상수항은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x가 무한히 큰 값을 가져갈 때 함수의 함수값의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얘랑 얘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어차피 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0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분의 얘 하면 어떻게 되죠? 약분되고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그냥 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트릭을 좀 써야 되는데, x가 극한 중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 있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x는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한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치환하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있잖아요. 자, t가 어디로 가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t는 거꾸로 무한대로 가겠지.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플러스 돼서 플러스 무한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다 바꿔주면 여기 밑에다가 쓸게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x 대신에 다 마이너스 t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9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3t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무한대로 가는 t를 살펴보면 여기 있는 녀석은 무한대로 발산하고 빼기 상수해봐야 무한대로 가겠죠. 얘도 무한대로 가겠죠. 자, 최고차항만 보면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얘 극한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그럼 얘분의 얘만 한번 봐볼까? 루트 t제곱이니까 그냥 t죠. 그쵸? t분의 마이너스 3t니까 답은 얼마야? 1분의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의 극한의 계산, 우리가 이제 쉽지 않은 극한의 계산 유형이 2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자, 0 곱하기 무한대꼴의 극한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0 곱하기 무한대꼴의 극한도 별거 없어요.
자, 일단은 왜 0 곱하기 무한대꼴이라고 이제 하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1이 지금 어디로 가죠? 얘가 0으로 가잖아, 그치?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어쨌든 간에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엄청나게 작은 수분의 어떤 상수하면.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지금 얘 우변에 있는 이 가로 안의 식을 통째로 보면, 얘는 루트 4분의 1 빼기 2분의 1에서 0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0으로. 무한대 곱하기 0의 꼴인데, 자, 이래서 식을 적절하게 변형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자, 얘를 통분을 해줍니다. 일단 2x 플러스 6이 되고, 여기는 2 빼기 루트 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지. 자, 통분을 한 다음에 루트가 있으니까 분자를 유리화를 시켜줍니다. 유리화를 시켜주면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자, 2배 루트 x 플러스 6 곱하기, 자리가 부족하네. 밑에다 쓸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x 플러스 6 곱하기, 얘 켤레를 곱했으니까 2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6분의 1. 자, 근데 분자는 다른 건 다 1이에요. 근데 얘 켤레를 하면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 인수 약분이 이렇게 되네. 약분이. 그죠? 마이너스 1만 남고.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남은 거는 요 친구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죠? x를 마이너스 2로 보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는 2 곱하기 루트 4니까 4가 되고요. 그죠? 자, 여기는 2 더하기 루트 4니까 얘도 4가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16분의 1, 4 곱하기 4분의 마이너스 1. 어렵지 않으시죠? 자, 통분하면 자동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통분을 해주는 겁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통분을 하면. 자, 그러면 여기 1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주면, 아유, 좀 밑에다 쓸걸. 지저분한 점 죄송합니다. x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하면 x 플러스 2가 되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또 약분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1 남지. x를 0으로 보내봐. 그럼 어떻게 돼? 1분의 마이너스 2, 답은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극한의 계산 그 마지막 유형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 자,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무조건 유리화 해주면 돼요. 자, 유리화를 하는데 여러분들 뭐 어떻게 뭔 유리화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1분의 이렇게 루트 4x제곱 플러스 x에서 얘의 켤레를 분모 분자에 이제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모가 누가 되냐면 루트 4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x가 되고, 분자는 이 친구의 제곱에서 이 친구의 제곱 뺐으니까 얼마가 돼? x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최고차항만 놓고 다른 거 다 x 치면 된다 그랬거든. 자, 이거 최고차항 얼마? 루트 4. 여기는 2. 여기는 얼마? 1이죠. 그럼 얼마야?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어렵지 않죠? 자, 얘도 금방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유리를 하자면 원래 분모가 1이었는데 얘 켤레를 곱하니까 루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자, 이 친구의 제곱에서 이 친구의 제곱 빼니까 다 지워질 거 다 지워지고 2x만 이렇게 남겠네. 자, 그럼 또 봅시다. 최고차항만 보면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항만 보면 얘 다 없애. 자, 루트 x 제곱 x 더하기 x분의 2x 하면 얼마야? 1이죠. 뭐. 2x분의 2x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극한값의 계산 이제 두 번째, 어려운 유형의 이제 극한의 계산도 해봤고, 자, 마지막 한 파트 남았습니다. 자, 그 부분 후딱 끝내고 우리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마지막 내용입니다. 암수의 극한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는 별표 3개 정도 같이 쳐놓을까요? 자,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하는 이제 유형의 문제가 이제 두 가지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푸는 방법은 비슷해요. 볼게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1번하고 이제 2번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떤 fx분의 gx가 알파로 수렴한다 라 그랬어요. 자, 그때 당시 fx와 gx의 차수가 같을 때 알파는 fx의 최고차의 개수분의 gx의 최고차의 개수.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자, 어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인지 수렴하는데, 자, 그 수렴값은 얘 최고차의 개수, 얘랑 얘 최고차만 보면 됐잖아요. 그죠? 자, 얘 최고차의 개수분의 최고차의 개수가 알파다라고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이제 2번인데, 2번은 이제 주의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수렴하는 분수함수의 성질이라는 뜻인, 성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내용인데, 볼게요. 리미트.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gx분의 fx라는 어떤 분수함수가 알파로 수렴한대요. 자, 그런데 이번엔 얘네가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아니라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 거야. 얘가 0으로 수렴해요. 자, 근데 0분의 어떤 fx가 알파가 될 수 있나? 0분의 1, 0분의 0.1, 0분의 0.01 아무리 작은 수가 와도 얘는 알파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면 분모가 0이기 때문에. 즉 어떤 함수가 수렴하는데 분모가 0이면서 얘가 수렴하려면 0분의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거꾸로 분모가 0이면 역시 마찬가지로 분자도 0이에요. 자, 근데 분모가 0이라고 해서 분자가 무조건 0이라는 건 아니고 얘가 0이 아닐 때, 얘가 만약에 0인데 얘가 3이라고 쳐봐요. 그럼 3분의 0 하면 0이 되잖아. 근데 알파가 0이 아니라면 얘도 0분의 0꼴이 되니까 분자가 0일 때 분모도 0이 돼야 된다. 야, 이 두 내용 갖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네. 내용은 이제 짧죠? 별건 없습니다. 문제 푸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10번. 리미트 x가 2를 향해 다가갈 때 x-2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분수함수가 4로 수렴하는 거야. 그치? 자, 수렴하는데 분모를 지금 가만 살펴보니까 x가 2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네?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요. 즉 x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함수의 극한값이 4 더하기 2a 플러스 b인데 분명히 얘가 얼마라는 소리야? 0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2차식인데 2차식 지금 분명히 어때요? x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얘는 x-2 곱하기 얼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분명히 된다는 거죠. 인수정리에서. 그죠? 자, 그러면 얘가 x-2 곱하기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될까? 곱해서 x제곱이 나오려면 여기가 x여야 되고, 그죠? 자, 곱해서 플러스 b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b여야 되고, 그죠? 자, 이렇게 식을 만든 다음에 준식을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자, 따라서 리미트 x가 2를 향해 다가갈 때 x-2분의 여기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얘라고 했으니까 x-2, x-2분의 b가 되고 요렇게 약분이 됨으로 인해서 x를 2로 보내보면 2-2분의 b가 4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우리의 b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나온 마이너스 4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보면 a는 0이다 까지가 나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마지막 문제 풀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11번. 자, 다음 두 등식을 만족하는 다항식 f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리미트 1번 조건 x가 무한히 커져갈 때 2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fx가 1이래요. 자, 그러면 당연히 차수가 똑같아야지 수렴하니까 fx는 2차식일 거고, 즉 수렴값은 얘 최고차의 개수랑 얘 최고차의 개수의 비로 수렴하는데 얘가 2x제곱이니까 얘도 2x제곱이어야 되겠죠. 즉 fx는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최고차항은 2x제곱, 자, 그 다음에 ax 플러스 1차항과 상수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죠? 잘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넣으셔야겠죠. 이렇게 놓은 fx를 이제 여기다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갈 때 x 플러스 1분의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2다라는 식이 나오고, 그럼 우리 방금 풀었던 10번 문제와 같이 수렴하는 분수함수의 성질에 의하면, 자, x 플러스 1분의 어쩌고가 2로 수렴하는데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네?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네.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b가 0이어야 된다는 소리고, 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인수정리를 좀 이용을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1로 쓸 때 0이 된다는 거는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고, 자, 여기도 이제 1차식이 나올 건데 곱해서 2차식이 돼야 되니까요. 그죠? 2x제곱이 되려면 여기 2x가 되고, 플러스 b가 나오려면 여기 플러스 b가 되겠죠? 요렇게까지 인수정리가 된 식을 여기 있는 준식에 갖다 집어넣으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2x 플러스 b가 되고, 요렇게 약분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2다 라는 식이 나오네요. 따라서 우리의 b는 얼마고? 4가 나오고, 나온 b를 여기다 집어넣어 봤더니 a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a는 6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우리 fx는 2x제곱 더하기 a가 6이고 b가 4다. 여기까지입니다. 함수의 극한 기본적인 개념과 문제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자, 다음 시간에는 함수의 연속으로 찾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뿅.